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이제 또 부동산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슈퍼 아파트 고르는 법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슈퍼 상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슈퍼 상가. 네. 장사하기도 좋고 투자하기도 좋은 상가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죠. 물건을 보는 눈만 있으면 슈퍼 상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정환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슈퍼 상가 공부하기 전에 상가 시장 전반적인 흐름 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렇죠. 상가 시장이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라든지 네. 여러 가지 뭐 사드 보복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좋지가 않습니다. 흐름 자체가 좀 심상치 않고. 예. 그동안 이제 저금리 때문에 상가가 인기몰이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대표 상권 하면 어디죠?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상권 강남. 하면. 뭐 예, 그렇죠. 명동. 강남, 명동, 네. 홍대. 네. 이 3대 상권을 꼽는데 최근에 이 3대 상권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와. 네, 제가 어제도 명동을 가보았더니 네. 정말 사람도 많이 한 30% 줄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 매장 이런 데 줄 서는 모습도 좀 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상가 시장도 이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몹시 중요하죠. 네, 이제 네. 상가도 이제 좋은 상권과 그렇지 않은 상권을 좀 옥석가리게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이제 상가 시장이 그렇나 하면은 뭐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상가는 실물 경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주거하고 다릅니다. 네. 주거는 의식주라고 그래서 필수 제어하잖아요. 예.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은 뭐 경기가 좋건 나쁘건 수요가 일정한데 상가는 그렇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네. 최근에 짠돌이 소비라고 들어보셨죠? 예. 사람들이 가치 소비, 합리적인 소비, 예, 지갑을 닫고 있거든요. 소비 절벽. 여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사드 보복, 이 요크들이 관광객이 급감한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을 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뭐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요. 뭐 대표 상권 흔들린가 해도 다니다 보면 잘 되는 집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상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상가도요? 그렇죠. 좀 전에 우리 이하정 아나운서께서 이제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네. 이 방송 이제 오늘 경청하시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도 지금 좋지 않다. 뭐 상가만 좋지 않은 것은 아니죠. 예. 모든 게 다 어둡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길을 찾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네. 방법을 그게 네. 장사가 잘 되는 상가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상가 서울대 입구에 있는 뭐 샤로스길 얘기도 예, 했었죠. 네, 우리가 네. 또 막리단길, 갱리단을 본다. 예, 들었어요. 그다음에 뭐 제1롯데가 들러서는 이제 방이동 먹자시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뭐 대림동 이런 곳들은 그나마 시장이 오히려 살아있고 또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개별적인 것보다도 대원칙을 좀 네. 슈퍼 상가와 좀비 상가. 아까 이하정 아나운서께서 이제 슈퍼 상가는 장사도 잘 되고 투자 가치도 높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반대말이 좀비 상가입니다.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인데 이거야말로 좀비 상가에 투자하면 상가집이 되는 수가 있죠. 그렇죠. 고생하죠, 곡소리가 정말. 네, 고생하죠. 맞아요. 네. CG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우선 5개명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네. 성장 지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와. 성장이 멈추면 가격도 멈춥니다. 네. 예, 두 번째는 활력이 넘치는 상권. 우리가 이제 활력 활성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가보면 압니다. 제가 어제 명동을 가봤더니 종점과는 활력이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람이 우선 30%가 줄으니까 예. 매출도 줄고. 그다음에 상권 내에서도 이 활성화되는 상가가 있어요. 건물이잖아요. 예. 상가는 어쨌든 건물인데 잘 되는 건물, 상가의 통 건물이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또 구분해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고수익 업종인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만 후반부에 고수익 업종은 고임대 업종이에요. 네. 예컨대 식음료 업종보다는 의류나 판매나 서비스 업종이 고수익 고임대 업종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월세와 권리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런 지역들이 슈퍼 상가의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뭐 저기 성장 지역을 선택하라 말은 쉬운데 네. 그 성장 지역인지 아닌지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성장 지역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가 정체 지역, 네. 쇠퇴 지역, 네.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네. 요즘 삼성전자가 계속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주식 얘기지만 그 얘기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가 그러나 이 삼성전자가 계속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성장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죠. 예. 네, 우리가 부동산으로 오면 네. 성장 지역을 선택하라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인구와 소득과 기반 시설과 이 지역을 개발 장려하려고 하는 국가의 계획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신도시나든지 행정도시, 혁신도시. 우리가 이제 제주도하고 세종시 얘기를 많이 나눴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지역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든지 택지 개발지구 그리고 이제 KTX, GTX 이런 지역들 광주의 송정이라든지 여수마저도 KTX 개통 이후에 이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된 거 아시죠? 관광객이 몰리면서 말이죠. 네, 네. 그다음에 또 많습니다. 인구와 일자리가 증가가 해야 되는 산업도시, 네. 관광도시 이런 지역들. 제가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꾸준히 이렇게 인프라가 늘어나는 증가하는 거. 서울의 일부 지역하고 성남이나 용인, 화성, 평택, 광명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금 성장 도시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 지역 뭐 여러 번 언급하신 지역도 있는데 광명 지역 네. 성장 도시라고 이제 꼽아 주셨는데 네. 그 안에서도 뭐 특히 돋보이는 상가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제가 이제 광명 지역을 좀 대표 사례로 꼽았는데요. 예. 광명이 좀, 이게 KTX 역세권, 광명 역세권이 있죠. 네. 이게 들어서고 역세권 개발 계획이 나온 이후에 광명이 몹시 달라지고 있어요. 아니 광명역 주변에 가보면 네. 많이 변해 이거 외관으로 봐도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네, 저도 광명시에 도시계획위원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아, 네, 그래서 네. 광명시가 얼마나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나름은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땅값도 꽤 많이 올랐고요. 네. 가보신 분들이 여기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광명 역세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네. 우리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네. 광명 역세권은 KTX와 지하철 1호선,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의 광역적 교통망과 강남을 15분에서 2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최근에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과 판교, 월곡소도 계획돼 있어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4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도심공항터미널 4호 면세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개발 호재가 많죠. 그러네요. 네. 제가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데 예. 이몽 설명을 잘해요. 뭐 KTX뿐만 아니라 뭐 서해안 고속도로, 제2 또 경인 고속도로에다가 판교 월고선, 신안선까지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성장하는 도시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아니, 이제 또 여기는 광명 대형 네. 유통시설들이 참 그렇죠. 뭐 많잖아요. 이케아라든지 맞아요. 코스트코, 뭐 롯데 아울렛 대형 유통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하루에 뭐 유동 인구만 해도 뭐 7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네.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네. 특정 상권이 뭐 아무리 성장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가마다 모든 상가 다 장사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많은 상가들 중에서도 슈퍼 상가를 고르는 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광명 역세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는 지금 전반적으로 알았잖아요. 봤으니까. 네. 문화 이제 아까 좋은 상가를 고르는 법에 보면 네. 상가 자체가 또 슈퍼 상가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좀비가 아니고. 네. 이 또 CG가 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네. 우선 생활 미착형 업종이 들어서야 합니다. 생활이. 그래야 이게 경기가 나쁘더라도 소비가 줄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 관련되는 문화와 이렇게 레저 스포츠 이런 것들이면 좋겠죠. 네. 그리고 배우와 유동인구 아까 이렇게 7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많은 인구가 꾸준히 유입이 돼야 되고 배우 인구도 많아야 되고요. 예. 또 인구 이동 방향이나 이 상가 같은 건물을 한번 오늘 저의 설명을 좀 경청하시고 네. 가서 보시면 이 동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예, 맞아요. 이 사람이 길 옆이라도 어느 동선으로 사람이 흐르고 맞아요. 있나 네. 이거 정말 이거 저 많이 따지대요. 뭐 출근길이냐 퇴근길이냐까지 따지더라고요. 네, 상가가. 주택은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택은 그냥 1억 하나 전화로 주거 하면 들어오는데 상가는 이게 매출에 엄청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흡인력이 높은 앵커 상가인지 플래그십인지 안테나 좀 어렵지만 네. 한마디로 이제 그 대표적인 상가가 들어서 있느냐. 이제 뭐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식음료라도 브랜드가 그런 있는 브랜드가 쫙 들어서야 돼요. 소위 유명 브랜드가 들어오는 거. 네네.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고, 아까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월세나 권리금이 중개업소를 들려서 월세나 권리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야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월세와 권리금이 한다는 얘기는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지표를 보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공실률도 5% 이내인 이런 상가가 슈퍼 상가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상가 보면요. 네. 빈 가게가 있으면 약간 죽어있는 느낌이 들다 맞아요. 보니까 네.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뭐 지식센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경우는 어때요? 아, 그렇죠.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이 이제 좀 증가하는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와 네. 상가가 들어서는 지역인 거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정 수요가 있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시 우리 관계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지식산업센터 상가의 장점은 주 평일 고정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653세대의 아파트, 그리고 석수 스마트타운, KTX, 새물공원, 이케아, 코스코 등 풍부한 배우 수요가 있어서 주 7일 하이브리드 상권이 예상됩니다. 특히 배우 수요 이동 동선 길목 핵심에 위치하여 강명역 동편의 독점 상권이 기대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상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네. 뭐냐면 이 임대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혹시 임대를 주는 업종별로도 좀 임대 수익이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업종이라고 있죠. 예.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식음료 업종이 있고 판매 서비스 업종이 네. 있고 또 여기다가 스포츠 레저 또 금융기관이 들어서는 이런 사무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결론만 좀 뭐 시간이 제한되기 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판매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이런 걸 파는 것보다는 네. 의류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을 판다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 건물주들은 있는 병원세 주는 걸 제일 학원, 좋아한다면서요? 병원,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이런 것들이 비교적 고수익 고임대 업종이에요. 그리고 업종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다음에 아까 제가 생활 밀착 업종들이 들어와야 네. 공실률이 적고 네. 안정적인 임대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식산업센터와 아까 여기가 상가가 동시에 들어선 것들은 이렇게 이제 고정수 요청을 확보할 수 있고 네. 이런 업종만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네. 상당히 좀 유망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상가를 투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한테 또 주의할 점도 알려주셔야죠. 맞아, 이거 꼭 네, 해주셔야 아까 돼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상권의 성장 여부예요. 예. 성장이 멈추면 모든 게 멈춥니다. 가격도 장사도 매출도요. 두 번째는 그 상가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착한 분양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늘 말할 때 네. 입지와 그러니까 네. 상권과 가격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임대 수익률이 금리의 3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 내지 6%의 임대 수익률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본 이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 그럼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이게 아마추어들은 이게 상가 투자 네. 잘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네. 새 건물 막 분양할 때 상가 임대하는 건 좀 분양받는 건 좀 위험하네요. 사실은 위험하죠. 그 그래서 상가가 우리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처럼 이제 이게 상권이 성장하는가 왜 그런가 하면 5년 이내는 한 말씀만 드리죠. 5년 이내에 검증되지 않은 상권의 투자는 2배 이상의 신중한 이런 분석과 위험 부담이 좀 있다. 위험 부담이 높아 5년 거의 정도 전문가 수준이 된 사람들이나 그거 하는 거죠. 그렇죠. 월세와 권리금이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는 거는 5년 정도가 지나야 상권은 안정되는 것이다.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분석이 가능한. 이걸 우리는 검증된 상권, 검증된 상가라고 말할 수 오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그러니까 적어도 알려주셨어요. 5년은 돼. 네, 5년 5년 이상 된 정도를 건물을 보는 한번 것이죠. 눈여겨봐라.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공부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많이 들었는데 네. 항상 투자는 개인이 판단하고 책임져야 맞습니다. 한다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할 때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네.